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환자 대부분 사기 피의자인 동시에 현지에서 감금돼 있던 피해자이기도 한데 네. 형사사건 저희도 취재를 하다 보면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 종종 네.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처벌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들어온 64명의 경우에는요. 일단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국적기를 타는 순간 영장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캄보디아와 한국 모두 당국에서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라고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해서 각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오늘 오전에 뭐 몇 명 정도 영장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경찰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일부는 단순히 피의자라기보다는 피해자 성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본인의 가담 정도라든지 또 나갈 수 있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겠지만 아예 뭐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어떤 정상 참작으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유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송환에서 이제 정작 거물급 피의자인 총책 A씨 부부 빠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물급 피의자 A씨 부부가 무슨 일을 했었고 왜 빠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A씨 부부는 이 120억 원대 로맨스 그 스캠의 총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웬치 급습을 통해서 이 검거된 피의자는 아니고 2월 달에 이미 캄보디아 당국이 체포해서 구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범죄 행위는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캄보디아 당국이 이번에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우리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 캄보디아 이 활동가와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그걸 수용하기는 지금 현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이번에 웬치 급습 과정에서 체포된 이 국민들만 송환을 했는데 이후에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뭐 총책으로서 범죄 가담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 요구 조건을 당장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하루속히 송환해서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들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가로챈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조약이 있거든요. 국제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우리 국내에 있고 그리고 그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에 이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약에 대해서 2019년에 체결을 하고 2021년부터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약상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우리 쪽에서 먼저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을 해서 캄보디아 당국에 보내면 캄보디아 쪽에서 여기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재산 동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확답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최근에 그 캄보디아 이 범죄 조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캄보디아의 정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프린스 그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단체들이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그 장소를 이탈한 것들이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러한 뭐 정보들을 좀 누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범죄 피해액에 대한 환수라든지 앞으로의 조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캄보디아에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짧게 짚었지만 송환자 대부분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현재 감금돼 있던 피해자인 동시에 사기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를 구출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가담 동기나 경위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피의자성이 강한 뭐 일부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번에 3명이 실제 어느 정도 가담 정도인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구출, 구조, 송환 단계에서는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지금 가려서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실제 사망에 이른 대학생도 있지만 상당수는 속아서 갔든 아니든 범죄 조직임에 가담한 상태에서 계속 범죄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여져서 피해자성과 피의자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구조했다는 3인도 아마 지역에서 제보도 있었고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던 사안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을 구조한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피의자인데 왜 피해자를 안 구하고 피의자를 구해놓고 과다하게 성과를 홍보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가능하다면 뭐 거기에 국회의원이 가든 누가 가든 뭐 외교부 당국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 누구라도 뭐 체포된 피의자든 아니면 피해자든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인 거고요. 이걸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구출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할 것을 좀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병주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상황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병주 의원이 3명의 청년을 구출했다는 것이 본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러 갔다가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청년 2명까지 해서 3명을 구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박찬대 의원도 의원실로 연락이 온 사람에 대해서 구출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러면 권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 서민의 자식들, 지금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모두에 대해서 함께 구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64명이 한국으로 송환이 되었는데 이들은 이미 그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피해자성보다는 피의자성이 더 강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람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감금되어서 사망하는 이러한 분들, 피해자성이 더 강한 분들을 어떻게 수사해서 그 송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피의자성, 범죄자들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국민들에게는 마치 선량한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고소했다고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8.15 특사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경에 최성해 총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그 어학교육원의 직원이 없어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때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아니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절차들도 있는데 왜 지금 개인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사람 한 명에 대해서만 이런 형태로 고소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죄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과정에서 어떠한 언론이라든지 또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어필을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졌지만 최 총장 일단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이제 조만간 관련 수사 시작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이 표창장 위조가 인정이 된 바는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유죄 인정의 그 직접적 증거가 된 것은 이 위조된 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정 내 시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명확하게 위조할 수 있다는 게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조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건 이 최성해 총장 등의 진술이었고 핵심적으로는 당시에 그러니까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시점에 그 어학원에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근무자가 없었다는 증언 때문이었는데 그 증언이 허위였다는 게 다른 객관적 근무일지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발급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최성해 총장 등이 모해 위증 등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당시에 발급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